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한국어 배워볼까요? 과제 1. 말하기.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 후의 결과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강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내가 들은 건강 이야기. 성격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단 음식이 좋다. 결과, 성격이 좀 느긋해진 것 같다. 아이에게 안경을 씌우면 눈이 더 나빠진다. 결과, 아이의 눈이 더 나빠졌다. 명상을 하면 급한 성격을 고칠 수 있다. 결과, 급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더 잘 빠진다. 결과, 머리가 더 잘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건강 이야기를 들었나요? 손을 자주 씻으면 감염을 줄인다. 결과, 이번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요가를 하면 체형 교정에 좋다. 결과, 요가를 한 뒤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 결과,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빨리 걷기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결과, 저녁마다 30분씩 빨리 걷기를 했더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자, 그럼 여러분, 보기를 함께 볼까요?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하고 신경질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음식이나 과일이 좋다기에 자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확실히 성격이 많이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짜증이 날 때는 과일이나 초콜릿을 드셔보세요. 두 번째, 보기를 함께 볼까요? 저희 아이는 눈이 나쁩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씌우면 눈이 나빠진다기에 의사가 안경을 씌우라고 했는데도 안경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안과에 가보니 처음 시력보다 눈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아이의 눈이 나빠진 것 같으면 빨리 안과에 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보기와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급한 성격을 고치는데 명상이 좋다기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는데 답답해서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더 잘 빠진다기에 머리를 자주 안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지성 두피를 가진 사람은 머리를 자주 감아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면 감염을 줄인다기에 손을 자주 씻었더니 이번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요가를 하면 체형 교정에 좋다기에 했더니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기에 많이 마셨더니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문법 다기에를 써서 말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빨리 걷기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기에 저녁마다 30분씩 빨리 걷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쾌해졌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로 중요해요. 방금 전 선생님과 함께 말해본 것처럼 각자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은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성격이 급하면 심장병에 더 잘 걸린다. 글쎄요. 성격이 급하면 심장병에 더 잘 걸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위장병에 잘 걸린다.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보면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장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은 암에 더 잘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은 더 오래 산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낙천적이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고 더 건강하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오래 살 것 같답니다. 자, 다음. 뭐든지 완벽해야 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변비에 잘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모든 걸 내 생각을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다음 뉴스들은 성격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뉴스를 들어봅시다. 1번.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이 소극적인 쥐와 적극적인 쥐를 대상으로 성격과 암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던 쥐의 경우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몸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일부 학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의 한 암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암이 더 잘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번. 평소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은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번. 우리는 보통 꼼꼼한 성격이 암에 더 잘 걸린다고 생각해왔지요. 그러나 유방암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암과 성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병원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번. 보통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들 중에는 살찐 사람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마른 사람이 많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일 번.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이 소극적인 쥐와 적극적인 쥐를 대상으로 성격과 암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던 쥐의 경우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몸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일부 학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의 한 암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암이 더 잘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번. 평소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은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번. 우리는 보통 꼼꼼한 성격이 암에 더 잘 걸린다고 생각해왔죠. 그러나 유방암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암과 성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병원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번. 보통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들 중에는 살찐 사람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마른 사람이 많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듣기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듣고서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 듣기를 할 때는 들으면서 메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 뉴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뉴스 1.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이 소극적인 쥐와 적극적인 쥐를 대상으로 성격과 암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던 쥐의 경우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몸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던 쥐의 경우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 대학이 소극적인 쥐와 적극적인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소극적인 성격의 쥐가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에 더 많이 걸렸다. 맞아요.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던 쥐의 경우 모험심이 강한 쥐에 비해 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어요. 뉴스 2.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일부 학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의 한 암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암이 더 잘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암이 더 잘 생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세요. 1번.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네, 맞아요. 2번째.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암이 더 잘 생긴다. 당연히 아니겠죠? 틀렸어요. 뉴스 3. 평소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은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평소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1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높지 않다. 아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는 잘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 네, 맞아요. 뉴스 4. 우리는 보통 꼼꼼한 성격이 암에 더 잘 걸린다고 생각해왔지요. 그러나 유방암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암과 성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병원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지는 않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1번. 꼼꼼한 성격은 암에 잘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체크. 2번.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에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뉴스 5. 보통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들 중에는 살찐 사람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마른 사람이 많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고 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1번.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은 살찔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2번.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보다 마른 편이다. 당연히 틀렸죠? 자, 그럼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다 체크하셨죠?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뉴스 1. 성격은 건강과 관계가 있다. 뉴스 2. 성격은 건강과 관계가 없다. 뉴스 3. 성격은 건강과 관계가 있다. 뉴스 4. 성격은 건강과 관계가 없다. 뉴스 5. 성격은 건강과 관계가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들은 뉴스에 동의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심한 쥐가 암에 잘 걸린다. 선배 중 소심한 선배가 있는데 성격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보기와 같이 말해볼까요? 저는 소심한 쥐가 암에 잘 걸린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 중 소심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성격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듣기에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 암에 잘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리는 것 같다. 보기와 같이 말해볼까요?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거나 예민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는 학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예민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데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예민한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 내가 아는 사람도 집에만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는 건지도 보기와 같이 말해볼까요?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줍음이 많으면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을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도 작아지고 뇌졸중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꼼꼼한 사람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족력이 더 무섭다. 내가 아는 어떤 집은 유난히 유방암 환자가 많다. 보기와 같이 말해볼까요? 꼼꼼한 사람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격보다는 가족력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유난히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2배 높다. 외향적인 사람이 살이 더 찌는 것 같다. 보기와 같이 말해볼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살찔 가능성이 2배 높다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외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이 더 쉽게 찌는 것 같습니다. 性格对于一个人很重要。同学们，你们有什么性格是会导致身体不好的吗？今天这堂课后，大家一起慢慢改掉自己性格中会让自己生病的部分吧。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선생님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선생님은 참 행복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